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갈 돈이 없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도서관에 숨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구가 도시락을 2배로 싸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셨어. 같이 먹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일부러 많이 싸달라고 한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사연자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7살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매칭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그 기증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30년 전 도시락을 나눠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였구나. 30년 전 내가 도시락 나눠준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는구나. 골수 기증은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완치됐습니다. 두 가족은 3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지금도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30년에 걸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5세 남성입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지금 20살입니다. 건강하게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고등학교 친구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은 1993년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연자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연자분과 여동생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과 여동생 학용품 사주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건 사치였습니다. 쌀도 아껴야 했고 반찬을 만들 재료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형편이 안 되어서 도시락을 못 사주는구나. 사연자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급식 나와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그 학교는 급식이 없었습니다. 모두 도시락을 싸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반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계란말이, 햄, 김치,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사연자분은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배 안 고파서 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교실을 떠났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연자분은 계속 점심을 굶었습니다. 아침에 밥 한 그릇 먹고 저녁에 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 점심은 물만 마셨습니다. 몸이 말라갔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도서관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사연자분을 불렀습니다. 야, 잠깐만. 뒤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왜? 너 점심 안 먹니? 응. 배 안 고파서. 거짓말. 너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 가잖아.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사연자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들켰습니다. 도시락 없지? 사연자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가난한 게 창피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가끔 까먹어. 오늘 같이 먹자. 내 도시락 나눠 먹어도 되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배고프잖아. 가자. 민준이가 사연자분을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이 켰습니다. 2층 도시락이었습니다. 밥도 많았고 반찬도 많았습니다. 돈가스,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엄청 많다. 혼자 못 먹겠어. 같이 먹자. 민준이가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밥도 반, 반찬도 반. 사연자분 앞에 놓아줬습니다. 먹어. 사연자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친구잖아. 그날 점심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또 도서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민준이가 나눠줬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또 불렀습니다. 야, 어디가? 같이 먹자.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긴. 어제처럼 같이 먹어. 오늘도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민준이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컸습니다. 3층 도시락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부탁한 겁니다. 엄마, 도시락 많이 싸주세요. 제가 많이 먹어서요. 사실은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 도시락을 2배로 싸왔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과 나눠 먹었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연자분이 미안했습니다. 민준아, 나 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친구잖아. 그리고 나 혼자 먹으면 너무 많아. 같이 먹는 게 더 좋아. 민준이는 절대 사연자분을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친구니까요. 사연자분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이 은혜를 꼭 갚을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전문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졸업식 날 민준이가 사연자분한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계속 연락하자. 그래, 꼭 연락하자.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로 갔고 사연자분은 지방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생활이 바빴습니다.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공부로 바빴습니다. 사연자분도 전문대 생활이 바빴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연자분은 가끔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좋은 회사에 취직했겠지. 행복하게 살겠지.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해서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사연자분은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었던 것들을 아들한테는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17살이 되던 해 2022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서가 자꾸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요. 맨날 졸려요.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은 다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준서가 코피를 자주 흘렸습니다. 멍도 자주 들었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빨리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혈액암입니다. 사연자분과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꼭 필요합니다. 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가족 중에 맞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확률이 4분의 1 정도입니다. 일단 검사해 봅시다. 사연자분과 아내 그리고 사연자분의 여동생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없네요. 그럼 기증자 은행에 등록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맞는 분을 찾아봅시다. 한국골수기증자은행에 등록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빨리 이식해야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가 나타나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석 달째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HLA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사연자분과 아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증자분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보통은 익명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기증자분이 만남을 원하십니다. 네, 당연히 만나야죠. 우리 아들 살려주시는 분인데 약속을 잡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사연자분과 아내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남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내가? 김민준이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야? 그래, 나야. 세상에, 자네였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골수 기증자로 등록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환자 이름이 내성과 같더라고. 혹시나 해서 주소를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야.
그래서 혹시 그 친구 아들인가 생각했어.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한 거야? 응. 확인하고 싶었어. 혹시 정말 내 아들이면 내가 꼭 살려주고 싶었어. 사연자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기억하니? 고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나눠준 거. 당연히 기억하지.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때 자네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그냥 친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긴. 너는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야. 3년 동안 날 먹여 살렸잖아. 그래도 나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도시락 나눠 먹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자네 아들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네. 30년 전 도시락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게 되는구나. 사연자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감사는 무슨 친구잖아. 그리고 자네 아들이잖아. 내가 꼭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준이는 골수 채취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민준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서는 민준이의 골수를 이식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주 후 준서의 몸이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혈소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석 달 후 준서는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준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에도 복학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사연자분과 민준이는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 자네가 나눠준 도시락 덕분에 힘내서 공부했거든. 대학 가서 열심히 하고 취직하고 나중에 사업 시작했어. 나도 자네 덕분에 버텼어. 그때 배고픈 거 참으면서도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건 자네가 있었기 때문이야. 두 가족은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준서는 민준이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민준이는 준서를 자기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기뻐.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준서는 20살입니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건강하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도 민준이한테 감사합니다. 30년 전 도시락도 감사하고 3년 전 골수 기증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말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친구잖아.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민준이가 골수가 맞았던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선행에 대한 보답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행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30년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를 도왔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나눴습니다. 그 선행이 3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아들을 살리는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진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가 배고픈 게 안타까워서 나눴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나중에 내가 도움 필요하면 너도 도와줘야 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진짜 선행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선행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돕는 겁니다. 민준이가 그랬습니다. 셋째, 우정의 힘입니다. 민준이와 사연자분은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둘은 예전처럼 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짜 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골수 기증의 중요성입니다. 민준이는 몇 년 전에 골수 기증자로 등록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친구 아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골수 기증자로 등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연자분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행히 민준이가 나타나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부모한테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민준이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도왔고 30년 후에도 친구를 도왔습니다. 당신의 선행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사연자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세요. 준서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첫째, 선행을 많이 하며 사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도우세요. 그 선행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당신한테 또는 당신 자녀한테 돌아옵니다. 둘째,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진짜 친구는 평생 갑니다. 연락이 끊겨도 우정은 남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꼭 붙잡으세요. 셋째, 골수 기증을 고려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을 사랑하세요. 자녀가 건강한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다섯째, 절망하지 마세요. 사연자분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리길 바랍니다. 선행을 베푸세요.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